안녕하십니까. 애저 원아웃 클래스 웨비나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된 메타네틱 플랫폼의 박규민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라클 투 포스트그레스 SQL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까 하고요. 오라클 투 포스트그레스 SQL 어떤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하는 데 앞서서 오라클의 장점과 이제 뭐 포스트그레스의 장점의 비교, 그 다음에 DB가 바뀌면서 생기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네, 먼저 오라클 MMA에 대한 오라클 테크놀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맥시멈 어빌리티 아키텍처라고 그 온프라미스 환경에서는,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생기기 전 온프라미스 환경에서는 어떤 그 획기적인 가용성과 그 다음에 그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오라클사만의 어떤 이런 기술적인 이런 아이템들이 이제 있었었는데요. 그 내용들을 이제 좀 자세히 보면, 일단 제일 먼저 RAC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RAC는 이제 멀티노드로 구성되어 있고 단일 스토리지를 이제 단일 DB 스토리지를 공유하는 멀티노드 시스템의 클러스터 DB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더 확장돼서 이제 오토메이트 스토리지 매니지먼트라고 스토리지 자체, 그러니까 오라클에서 직접적으로 스토리지를 매니징을 하면서 어떤 스토리지의 이중화 구성이라든지 분산, 아니면 디스크헤드 콜트, 이런 부분들까지 ASM이라는 솔루션에서 그 감지 또는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래시백이라는 기능인데요. 이 플래시백은 과거 시점 어떤 특정 유저의 폴트라든지 아니면 장애에 의해서 과거 시점의 데이터가 필요해지는 경우에 그 테이블이나 또는 데이터베이스 단위로 과거 시점의 데이터를 조회를 바로 해볼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액티브 데이터 가드인데, 액티브 데이터 가드는 뭐 리두를 이용한 그 서로 다른 서버로의 데이터 싱크를 통해서 데이터 클로닝을 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이것은 그 보통 이제 DR 구성이나 리드 온리 어떤 이런 DB의 추가 활용에 의한 부하 분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오라클 RAC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8 버전까지는 이제 스탠바이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많이 유행을 했었고요. 이 스탠바이 데이터베이스가 생겨난 이제 배경에는 이제 단일 노드만 가지고 운영 중에는 이제 DB 장애 발생이나 소실이 발생했을 때 서비스가 완전히 원천 불가가 돼버리고 그 기업의 어떤 성쇠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어떤 DB 복제 개념에서 그런 대안이 필요했었고, 오라클에 발생되는 아카이브 파일을 이용해서 그 다른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해서 그 데이터, 그러니까 DB 자체를 복제를 하는 이런 기술의 스탠바이 데이터베이스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스탠바이 데이터베이스의 문제점은 이제 장애가 없는 평상시에는 스탠바이 쪽의 장비는 직접적으로 서비스에 가담되지 않는 이제 유휴 장비에 속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장비의 낭비가 이제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가 각각의 인스턴스 노드에 각각의 스토리지가 붙어 있다 보니 이 스토리지 간의 어떤 시점 차이, 아니면 어떤 조작하면서의 어떤 이런 미스에 의해서 데이터의 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완벽하게 데이터에 대한 뭐 이중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점들을 어떤 커버하고자 만들어진 게 이제 오라클 패러렐 서버
이제 8i 버전까지 이제 유명했던 이제 솔루션인데요. 패러럴 서버는 하나의 스토리지를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틀어지거나 아니면 갭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원천 차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유저들이 다양한 노드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게끔 멀티노드의 접속 노드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DB 인프라 노드가 여러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액티브 스탠바이 개념이 아닌 액티브의 개념으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구조도 그 단점들을 많이 보완했지만 문제점이 되는 부분은 스토리지를 공유하고 스토리지에서 각각의 어떤 트랜잭션 처리에 대한 좀 클러스터링을 감당을 하다 보니 스토리지까지 내려오지 않은 인스턴스 노드에 머물고 있는 변경된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노드의 유저들이 그 데이터를 참조하거나 읽을 수가 없는 문제들이 생겼고, 그런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 스토리지에 내려쓰기까지 한참 동안 대기를 해야 되는 이런 렉핑 딜레이 상태 같은 것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단점까지도 이제 보완하고자 그 다음 차 버전으로 나온 게 바로 이제 RAC가 되겠는데요. RAC가 리얼 어플리케이션 클러스터라고 명명이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이때부터 진정한 개념의 클러스터 DB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에서 그 클러스터링 기능을 감당하는 부분을 각 노드 간 그 인터커넥트 프라이빗 그 네트워크망을 이용해서 서로 인스턴스 간 통신을 하게끔 만들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토리지의 부담은 적어졌고, 스토리지에서 어떤 락킹이나 어떤 우선순위 메커니즘을 체크를 하는 것이 아닌 각 인프라 노드에서 데이터의 우선순위나 내가 읽어야 될 제어권을 받는다든지 하는 이런 캐시 퓨전의 기술이 이때부터 발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캐시 퓨전의 기술은 아직까지 뭐 타사에서나 아니면 다 유사한 제품으로 아직은 소개가 되고 있지 않은 그런 기술이기도 합니다. 지금 OPS 상황에서의 그 이런 모델은 이제 멀티마스터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유사하게 나오고는 있긴 하지만 스토리지의 기술력이 많이 좋아져서 또 속도도 많이 좋아져서 스토리지 단에서 어떤 이런 락 메커니즘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어를 하는 쪽으로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완벽한 클러스터링이라고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RAC 클러스터에는 그러면 문제점이 없는 것이냐라고 말씀을 만일에 그 질문을 드린다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 평소 운영 모드에서 이게 완벽하게 가용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 각 운영 노드의 그 그 가용 퍼센테이지를 50% 이하 또는 n분의 노드 개수만큼의 n분의 1만큼의 그 사용률을 낮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해당 노드에 장애가 발생되었을 때 그 해당 장애 노드에서 실제로 수행되는 모든 트랜잭션이 다른 정상 노드에서 다 100% 완벽하게 커버가 되고 또 실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유세이지를 확보해야 하는 이런 좀 맹점 아닌 맹점이 발생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노드 수가 많아지게 되면 아까 이 캐시 퓨전 기술이나 인터커넥트의 네트워크량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관계로 그쪽에 대한 어떤 이런 튜닝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되고, 또 특정 노드 이상이 되면 오히려 노드를 늘린 게 더 성능이 저하되는 이런 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운영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아마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그 애저 클라우드에서는 이런 오라클 온프라미스 환경에서의 이런 강력했던 이런 가용성에 대한 가용성 확보, 안정성 확보에 대한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어떤 대안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액티브 데이터 가드를 먼저 보면 예, 그
애저에서 제공되는 DBMS들의 대부분의 어떤 DB 리플리케이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리플리케이션은 어떤 그 데이터 센터 간의 어떤 이런 분리 이전도 가능하지만 어떤 전 세계 글로벌적인 리전을 변경하면서까지도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플래시백에 대한 기능은 과거 시점의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 DB를 굳이 현재 온보딩 상태에서 과거로 돌릴 필요가 없이 별도의 인스턴스를 그러니까 스냅샷 백업이라는 형태로 최대 5분 단위의 스토리지가 백업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보관이 되어 있게 되는데 그 스냅샷을 이용해서 그냥 신규 새로운 대상 서버를 DB를 만들어서 그 DB에서 바로 필요한 데이터를 정제를 해서 쓰고 그냥 새로 만든 클론 데이터는 그냥 DB는 삭제를 해버리면 그만인 이런 기술들을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플래시백의 기능도 사실은 크게 많이 대체가 되어 있는 거고요. 오토 스토리지 매니지먼트 자체도 모든 클라우드의 베이스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스토리지 관리 메커니즘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많이 기술들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어떤 이런 솔루션에 의한 디스크 이중화 구성이라든지 분산, 디스트리뷰션 아니면 뭐 장애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RAC에 대한 애저 클라우드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차라리 그러니까 멀티하게 운영을 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스케일업을 시켜서 단일 노드에서 서비스를 극대화시켜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하이퍼 스케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스케일 업뿐만 아닌 스케일 아웃으로 여러 노드의 어떤 이런 그 다양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을 통해서 꼭 RAC를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도 어떤 클라우드에서 더욱더 안정되고 가용성 높은 이런 DBMS 시스템 서비스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오라클 퍼포먼스 매니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오픈 소스 DB를 막상 접하시게 되면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당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건 오픈 소스 DB의 문제가 아니고 오라클 DB의 이런 기능들이 상대적으로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옵티마이저의 기능은 뭐 옵티마이저는 사실 DBMS에서 거의 브레인의 역할을 하고 있죠.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옵티마이저도 어떤 SQL 어떤 이런 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픈소스 DB와 비교가 될 수 없는 다양한 어떤 이런 선택지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어떤 쿼리 리라이트 어떤 기술이라든지 플랜이 풀리는 데 있어서 뭐 푸시 프리디케이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술 요소들이 잘 다른 DBMS 대비 상대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다이내미c 퍼포먼스 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 오라클은 다이나믹 퍼포먼스 뷰가 무려 거의 700여 개에 가깝게 다양한 좀 거의 모든 세세한 모든 정보까지도 다 게더링을 해서 이렇게 퍼포먼스 뷰 형태로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토매틱 워크로드 레파지토리라고 AWR이라고 하죠. 그 성능 지표에 대한 별도의 레파지토리를 또 어떤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액티브 세션 히스토리라고 현재 돌고 있는 액티브된 세션들에 대한 모든 기록들을 히스토리로 남겨서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쉽게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어떤 트러블 슈팅이나 뎁스 있는 이런 그 어널라이즈를 할 수 있게끔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장표는 현재 그 오라클 DB에 가장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11.2.0.4 버전. 물론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고객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 버전이 가장 지금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버전이 지금 올해 말까지가 어떤 엔드 오브 서비스의 기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많이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을 윈백을 하기 위한 DB로 포스트그레스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왜 포스트그레스 SQL DB이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포스트그레스 SQL은 오라클에 거의 준하는 엔터프라이즈급 기능 클래스의 기능들을 많이 제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장점은 굉장히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는 어떤 커뮤니티 조직을 가지고 있고, 가장 핫하게 트렌드 있다라고 보여지는 IT 기술들, 이런 부분들이 많은 또 유명한 컨트리뷰터들에 의해서 검증되고 또 리서칭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DB에 그 추가 DDL로 붙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뒤에서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이런 많은 기능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포스트그레스 SQL이라는 DB가 이제 이름도 이제 좀 생소한데요. 저는 처음에 이제 발음도 잘 못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인그레스 DB라는 UC 버클리 대학에서 1975년도에 개발을 했던 그 DB에 이제 모태를 두고 있고요. 후속 개념의 어떤 DB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름을 고민하다가 포스트그레스라는 이름으로 UC 버클리 대학에서 계속 이제 연구 커뮤니티를 가졌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식으로 이제 커뮤니티 버전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포스트그레 SQL이라는 정식 명칭을 이제 부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그레스 DB에서 이제 같은 라인에서 이제 가지가 분리가 됐던 부분들이 이제 SQL DB나 SQL DB가 되겠죠. 그다음에 인포믹스에서 이제 또 갈라져서 나온 게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포스트그레스 SQL은 어떤 그 MVCC라든지 아니면 뭐 포인트 타임 리커버리, 그다음에 뭐 파티션 기능, 그다음에 비트맵 인덱스. 여기서 이제 비트맵 인덱스는 그 오라클의 그 비트맵 인덱스 색인 검색 기술과는 좀 다른 얘기고요. 이런 여러 종류들의 이제 많은 그 엔터프라이즈급 그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뒷부분에서 좀 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장표는 그 애저에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DBMS 종류들에 대해서 일단 어떤 쿼리 수행에 대한 그 성능 결과에 대한 검증 비교 자료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거는 이걸로 인해서 반드시 뭐 이 DB가 이 DB보다 더 좋다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은 뭐 DB가 떨어지고 나쁘다라든지 전혀 이런 얘기를 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아무런 설정 없이 애저 베이스에서 이 DBMS들을 동일한 조건의 스펙으로 세팅을 하고 또 아무런 커스터마이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간단한 심플한 쿼리들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봤을 때 나온 그 결과치에 대해서 그냥 참고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장표를 만든 거고요. 뭐 많은 벤더사들이나 어떤 클라우드 벤더사들조차도 뭐 특정 뭐 DB에 비해서 우리 DB가 얼마나 빨라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지만 사실 그 얘기 앞에는 우리가 돌렸던 조건, 우리가 돌렸던 환경이란 말이 사실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은 그 기존 평균치 또는 평균치 이하의 적은 부하량이 발생되는 환경에서의 어떤 이런 검색 결과를 보기 위해서 스레드 10을 준 인서트 셀렉터 업데이트에 대한 실행 결과이고요. 오른쪽은 CPU 부하량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의 80%, 90% 이상 올라가는 그런 형태까지의 좀 맥스치, 좀 헤비한 스레드라고 생각을 한 해서 측정된 그 40스레드로 돌린 결과가 되겠습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인서트를 하는 부분에서
오라클이 이제 빨간색이고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스트그레스는 이제 파란색이 되겠습니다. 오라클에 비해서 결코 포스트그레스 SQL의 인서트 속도가 뒤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셀렉트 또한 그 오라클에 비해서 포스트그레스의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업데이트는 약간 좀 떨어지는 형태가 이제 확인이 되긴 하네요. 예,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장표는 아마 익숙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그 dbengines.com이라는 그 DBMS별 랭킹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제가 왼쪽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장표가 2018년도 1월 달에 1위부터 10위까지의 랭크된 DB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장표가 2010년도 5월 달 가장 최근에 이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던 장표인데 1위부터 5위까지의 순위는 변동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좌측 아래의 그래프를 보시면 저 그래프는 이제 오라클 DBMS의 근 7년간의 그 랭킹 변화도의 그래프 추이 모습입니다. 우하향으로 이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트그레 SQ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상향으로 거의 7년 연속으로 계속 인기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맨 오른쪽에 조그맣게 보이시는 저 좌표는 이제 MySQL에 대한 같은 오픈소스 DB여서 비교용으로 한번 같이 보여드려 봤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인스턴스 아키텍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포스트그레스 SQL의 인스턴스 아키텍처를 보시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오른쪽 아래에 인스턴스 아키텍처가 바로 오라클의 인스턴스 아키텍처입니다. 약간씩 다른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유사하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라클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쿼리들의 어떤 이런 파싱 정보라든지 플랜 정보들을 저장해 놓고 있는, 그 다음에 딕셔너리 캐시들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쉐어드 풀이라는 이제 영역이 이제 피지에서는 따로 보이지 않습니다. 요거를 봐서는 이게 피지가 이게 성능이 과연 나올까? 아키텍처를 좀 많이 고민하셨던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 좀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요거는 이제 인스턴스 오브젝트에 대한 하이라키 구조입니다. 어떻게 보면 MySQL하고도 조금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포스트그레스 SQL의 이제 하이라키 구조는 맨 위에 클러스터라는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이제 여러 개의 N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게 되고, 데이터베이스와 유저 그룹이 같이 그 직접적인 디펜던시를 갖지 않습니다. 평등한 레벨로 이제 올라가 있게 되고요.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저 부분만 떼어놓고 보면 오라클의 하이라키와 동일한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 그룹이나 테이블 스페이스의 하이라키 그룹이 아래 스키마 레벨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완전 오라클하고 이제 동일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특징으로 오라클 구조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유사한 구조를 가진 포스트그레스 SQL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애저에서 제공되는 이제 포스트그레스 SQL의 파스형 DB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파스형 DB를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매니지드 서비스의 기술들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온프라미스에서 관리하던 이런 관리 주체나 어떤 이런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사라지게 되었죠. 자동화되어 있고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대부분 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백업 리커버리라든지 아니면 뭐 이중화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포스트그레스 SQL 애저에서는 그 인텔리전스 퍼포먼스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서 DB 자체에 대한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석 기능에서 그치지 않고 어떤
성능 개선에 대한 이런 어떤 이런 레커멘데이션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포스트그레스 SQL에 많은 익스텐션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익스텐션들을 자유자재로 플렉시블하게 적용도 하실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그 스케일 아웃 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하이퍼 스케일이라고 그 DB 노드 자체를 그 스케일 아웃 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샤딩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게끔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오라클과 포스트그레스 SQL의 이제 기능에 대한 차이를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공통되고 있는 부분 이외의 부분들은 타 DB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본 DB만의 이제 기능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 기능들은 뭐 패러럴 DML이라든지 뭐 피봇 기능이라든지 뭐 머티리얼라이즈 뷰 기능들 같은 것들 오라클에서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기능들이 이제 보이긴 하는데 종류나 개수로만 봐서는 포스트그레스 SQL에서 제공되는 포스트그레스 SQL만의 기능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이거는 오라클에서는 제공이 되지만 포스트그레스 SQL에서는 제공이 안 되는 그래서 저희가 포스트그레스 SQL DB로 넘어갔을 때 포기해야 되는 기능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쿼리에서는 이제 피봇 기능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플래시백 기능을 이용한 템포러리 쿼리 과거 시점의 테이블, 그 셀렉트 쿼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실 수가 없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드 인덱스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패러럴 DML도 사용하실 수가 없게 되고요. 조금 성능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달라진 부분이고 또 이제 그 오라클은 자체적으로 스케줄러를 가지고 있어서 잡 스케줄링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 포스트그레스 SQL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공이 안 되고 있고요. 별도의 어떤 PG 어드민이라는 어떤 솔루션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별도 추가 익스텐션을 통해서 유사한 기능은 이제 제공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포스트그레스 SQL에서는 오라클에서는 안 되고 신규 포스트그레스 SQL에서는 되는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면 먼저 쿼리 부분에서는 로우 컨스트럭터라고 해서 맨 우측에 보시면 저렇게 셀렉트를 하는 부분에서 어떤 단순 레코드 형태의 데이터 조회가 아닌 구조체 형태의 데이터를 한 번에 저렇게 조회를 해보실 수가 있는 저런 컨스트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어그리게이트에 대한 이런 필터링도 쿼리 내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롬절 이후를 생략한 그냥 셀렉트 클라우즈만 가지고도 어떤 데이터를 조회하실 수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조인 업데이트. 그 다음에 언네스티드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 오라클에서 피봇 기능이 있었다면 PG에서는 이제 언피봇 기능에 대한 대체 기술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레이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콘스트레인트에 해당되는 부분들에서는 어떤 이런 체크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레인지를 잡을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에 해당되는 체크 조건만 걸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컨스트레인트를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캐스케이드하게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덱스에 대한 기능 중에 좀 특이한 점은 그 PG에서는 유니크 인덱스를 생성을 하더라도 널 값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레코드를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양 DB가 널에 대한 그 판단 기준을 조금 다르게 두고 있는 이런 점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좀 이채로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DML 기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DML 기능 중에서는 그 CTE를 활용한 그러니까 라이터블이 가능한 CTE 기능을 쓰실 수가 있고요. 그
그다음에 어떤 그 아까 그 구조체를 이용한 그 로우 컨스트럭터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멀티 로우의 인서트도 이제 제공을 기능을 쓰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리턴저를 이용해서 어떤 딜리트문을 수행했는데 그거에 대한 실제 딜리트된 값들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리터닝이라는 기능들을 쓰실 수 있고, 이 리터닝의 기능, 이 기술 요소는 뒤에서 다시 언급드릴 리커시브 쿼리를 변환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기술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컬럼 타입에 대한 건데, 뭐 도메인이라든지 어레이, 이넘, 그 다음에 뭐 IP 어드레스가 됐건, 뭐 이런 레인지 타입이 되건, 오라클에서 제공 보지 못했던 많은 데이터 타입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또 제이슨에 관련된 타입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DL에서 이제 특징적인 것은 어떤 그 DDL에 대한 롤백 처리도 이제 가능하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트리거 내에서 트렁케이트도 수행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오라클하고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라클의 기능을 포스트그레스 SQL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익스텐션에 해당되는 기능 중에 오라클의 어떤 이런 함수라든지 아니면 스토어드 프로시저, DBMS로 언더바로 시작되는 이런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그대로 변환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익스텐션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하고요. 오라 FCE라는 익스텐션이고, 이 익스텐션을 사용하시게 되면 포스트그레스 SQL에 맞게끔 쿼리들을 다 수정을 하고 변환을 하시는 작업들을 많이 줄이고 간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떤 우리가 오라클에서 이제 포스트그레스 SQL로 이제 넘어갈 때 가장 이제 중요시 여겨야 되는 체크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오브젝트 타입의 펑션이나 인덱스, 그 다음에 뭐 시퀀스, 테이블, 트리거, 타입 뷰 같은 것들은 그대로 승계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오브젝트 타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패키지나 패키지 바디, 프로시저 같은 것들은 PG에서는 제공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리턴 값을 보이드로 한 형태의 펑션으로 모두 다 대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그 지금 연두색 선으로 보이실 텐데요. 그 트리거나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또 부수 서브 펑션을 생성을 하시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 체크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포스트그레스 SQL과 오라클의 이제 대표적인 차이가 되겠습니다. 오라클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스트링 처리를 대문자로 치환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포스트그레스 SQL은 소문자로 치환을 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널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라클에서는 그냥 싱글 쿼테이션 2개죠. 싱글 쿼테이션 2개로 이제 넌 스페이스 스트링인데, 이 부분을 오라클은 널로 인식을 하는 반면에 포스트그레스 SQL에서는 그냥 그것도 고유의 스트링 밸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리언으로 했을 때 절대 폴트를 리턴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프로시저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어떤 테이블들의 어떤 디폴트 값들에 대한 이런 처리들,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 좀 유념해야 할 부분들과 다른 부분들이 좀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락의 메커니즘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오라클에서 이제 셀렉트 포 업데이트를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을 하셨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제 선택지가 이제 PG에서는 더욱더 다양해지고 많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호환이 되지 않는 쿼리 중에 변경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공수가 들어가는 부분에 해당되는 쿼리의 대표적인 두 가지가 머지 쿼리문과 리커시브 쿼리문이 되겠는데요. 머지 쿼리문 같은 경우에는 insert onComplete를 통해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업서트 쿼리를 이용한 CT 탭을
이용한 업서트 쿼리가 되겠는데요. 이 업서트 쿼리로도 이제 변경이 가능하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리커시브 쿼리 같은 경우 커넥트 바이였죠. 포스트그레스 SQL에서는 이것도 이제 그 CTE를 통한 그 리커시브 CTE를 통한 어떤 이런 쿼리 변환의 과정이 필요하게 되고 상당 부분 기술적인 요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성능 관련 관점에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QL 쿼리에 대한 파싱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그 쉐어드 풀 영역에 어떤 쿼리에 대한 수행 기록이라든지 어떤 플랜 이런 정보들이 그 어떤 쉐어드 풀이라는 메모리 영역에 위치하게 되는데 포스트그레스 SQL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백엔드 프로세스라고 해서 실제로 유저가 DB 서브에 접근해서 맺고 있는 그 해당 그 세션 프로세스 내에 그 메모리 영역에 어떤 이런 그 파싱 신텍스 체크라든지 시메트릭 체크, 쿼리 릴라이팅이 되어 있는 요 캐시의 정보들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클과 다른 점이 이 부분 여기서 이제 쿼리 옵티마이즈라는 해당되는 그러니까 쿼리 최적화하는 부분을 피지에서는 매번 쿼리가 수행될 때마다 그 횟수만큼 쿼리 최적화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쿼리를 수행할 때 파싱을 하고 쿼리 플랜, 그러니까 저장된 플랜을 이용하지 않고 쿼리를 수행하면서 생기는 부하량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하량을 피지에서는 감당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차이를 비교를 해봤을 때 제가 제 경험상으로는 CPU를 약간 더 소진을 하는 경우는 보이지만 실제 어떤 성능적으로 큰 어떤 저하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었고 또 왼쪽 중간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예문 쿼리가 하나 남아 있는데 저런 쿼리 같은 경우에 그 타이틀이라는 바인드 변수를 이용해서 저런 쿼리를 수행했다고 했을 때 저런 플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오라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만일에 그게 체어맨이 들어왔을 때는 여러 건 중에 아주 소수 또는 한 건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인덱스를 태워서 쿼리를 조회를 해라라는 어떤 이런 쿼리 최적화 조건을 저장하고 있겠지만 어시스턴트라는 값으로 조회를 했을 때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미 저장되어 있는 쿼리 플랜을 가지고 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의 어떤 그 범위에 해당되는 레코드를 읽어야 되는데 인덱스로 레인지 스캔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겨서 성능이 저하가 오히려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이런 바인드 피킹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었죠. 하지만 피지에서는 저 쿼리 옵티마이징의 단계를 매번 쿼리가 수행을 할 때마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은 자동적으로 해소가 돼서 오히려 더 저런 부분에 이점이 생기는 성능적인 이점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었었습니다. 힌트에 대한 부분인데요. 포스트그레스 SQL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오픈소스 DB이고 오픈소스 DB에서 제공되는 힌트는 지금 현 장표에서 보시는 이 장표에 해당되는 그 항목들이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pg 언더바 힌트 언더바 플랜이라는 익스텐션을 추가로 설치하셨을 때에만 사용하실 수 있는 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라클과 포스트그레스 SQL 양 DB 간의 이제 기능 차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오라클 투 포스트그레스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 또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 장점과 단점, 페인 포인트 같은 것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세스먼트 과정에서 에지이즈 분석 과정입니다. 크게 두 가지 파트로 이제 나눠지는데요. 운영 현황에 대한 에지이즈 분석 과정이고요. 크게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자원 사용, 그 다음에 인프라 구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세스먼트 분석을 하게 되고요.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서비스 형태가 이제 B2B인지 B2C인지
그 다음에 유지보수 관리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직접 관리를 하시는 부분인지 아니면 어디 위탁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계시는 부분인지, 그 다음에 업무의 그 중요도 자체가 크리티컬한지 아니면 노멀한지 등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원 사용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특이점이나 아니면 뭐 어떤 장애 이력 아니면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웹이나 와스 같은 각 인스턴스의 그 인스턴스별 실제 유세이지 자료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CPU나 메모리의 어떤 사용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각 인스턴스에 해당되는 지금 소요되고 있는 라이센스에 대한 비용 부분들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프라 구성에서는 이제 네트워크의 망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중화나 DR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보안적인 어떤 위험 요소나 취약점 아니면 뭐 수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들을 확인을 하게 되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나면 이제 백업 데이터와 어세스먼트를 이제 결과물을 이제 도출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백업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지속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꾸준히 계속 검토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서비스별 아니면 전체 다 오픈 소스에 대한 이런 대체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의 월별 또는 연도별 서비스 피크치를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향후 어떤 가용성 확보라든지 클라우드 어떤 아키텍처 구성에 이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별 자원 활용률은 우리가 온프라미스에서는 여분의 워크스페이스를 항상 모든 인스턴스가 둬야지 안정된 운영이라고 생각을 했었었고 CPU 사용률 뭐 80%, 90%에 맞춰서 운영하시는 고객분들 거의 없으시죠. 그런 부족한 리소스 분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치나 이런 부분 대응이 안 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클라우드로 오게 되면 그런 부분들의 어떤 유세이지 임계치들을 많이 상향해서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다 그런 부분들이 비용적인 어떤 베네핏으로 다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면밀한 어세스먼트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오라클 DB 레벨에서의 이제 어세스먼트 에지즈 분석에 대한 건데요. DB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틸리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부분들을 설치 구성해서 사용하고 계시는지 부분들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 대해서 어떤 기능들을 중점적으로 쓰고 계시고 그 기능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DB 선정에 대해서도 또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능 지표에 대한 부분, 뭐 RPO, RTO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SQL 튜닝을 주기적으로 하셨는지에 대한 여부, 그 다음에 히든 파라미터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랍 컬럼들을 어떤 서비스 형태에서 구성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것들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랍 컬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이관을 하는 어떤 기술적인 요소나 아니면 마이그레이션 수행 시간에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좀 많이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으로 이제 도출되는 어세스먼트의 결과로는 그런 과정에서는 이제 어떤 2B의 시스템이 IaaS 형태의 어떤 인스턴스가 적격이냐 아니면 파스 형태로 맞춰서 갈 수 있느냐 같은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DB도 오픈소스 DB를 적용해서 쓸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도 여기서 이제 결과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형태에 맞는 마이그레이션 방법론에 대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검토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B 기종이 이제 변경이 됐을 때의 어떤 일단 기술력 확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 구성 검토 같은 것들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도 하게 됩니다.
이런 그 에지즈 분석 과정을 이제 심도 있게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어세스먼트에 대한 이제 결과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확장성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예측이 가능했던 어떤 이런 그 트래픽에 대해서 만일에 뭐 어떤 피크가 많이 올라가도 우리는 150% 정도의 어떤 이런 확장성을 우리는 항상 보유를 하고 있었어라고 했을 때 클라우드로 이제 오시게 됐을 경우에 이거를 몇 %까지 올려드릴지 를 이제 결과치로 이제 도출하게 되고요. 예측되는 그 트래픽 외에도 예측되지 않는 순간 트래픽 같은 이벤트라든지 어떤 그런 특정 뭐 유저의 접속량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그냥 기존 상태 그대로 100%밖에 지금 확장성을 확보를 못했다면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뭐 300%까지 확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지표가 나오게 되고요. 안정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일단 우리가 주기적으로 어떤 다운타임을 갖는 PM 작업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 달에 뭐 한 6시간 정도 예상을 해서 이제 진행하셨다라고 하면 클라우드에서는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예상되지 않았던 다운타임, 어떤 장애가 되겠죠. 이런 장애에 해당되는 경우도 이제 뭐 2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해야 된다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5분 이내에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이런 방안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결과물로 나올 수 있고요. 또 예측되지 않은 어떤 이벤트에 의한 것들도 확장성을 극대화하면서 이런 것들은 아예 원천 봉쇄를 할 수 있는 이런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첩성과 성능에 대한 부분인데요. 스케일 아웃이나 스케일 업을 통해서 이제 클라우드에서 이제 뭐 맥스 5분의 시간을 할애해서 민첩성이나 성능성을 이제 민첩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이제 스케일 아웃이나 스케일 업이 거의 불가능했었죠. 그다음에 그 어떤 서비스의 리스폰스 타임을 최대 뭐 5초로 가져갔다라고 했을 때 클라우드로 왔을 때는 뭐 2초까지 허용 범위를 줄이겠다라든지 뭐 순간 모멘텀, 순간 트래픽들도 최대 뭐 10초까지 허용했던 것들을 뭐 5초 내로 모든 서비스를 해결하겠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실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특정 어느 정도 대비 어느 정도까지 세이브를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도 이 어세스먼트를 수행하고 난 결과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서브젝트들이 다 중요한 서브젝트들인데 이런 서브젝트들에 대해서 각 고객사별로 각 고객사의 환경이나 상황별로 중요도를 두시는 부분들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비용 측면이 가장 중요하신 부분이 되실 수도 있을 거고 어떤 확장성이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실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저희가 이 어세스먼트 결과물에 대해서 가중치를 적용할 수가 있고요. 각각의 고객사 환경에 맞게끔 가중치를 적용한 부분들로 어세스먼트의 결과와 투비 아키텍처나 서비스 형태가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라클 투 포스트그레스 SQL의 마이그레이션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데이터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옮기는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차세대나 어떤 서비스 통합 같은 이런 데이터 구조를 변경을 하면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해야 되는 리팩토링의 과정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리프트 앤 시프트에 해당되는 과정 중에 이제 프로젝트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 장표인데요. 상단에 이제 보시면 인프라 구성이나 마이그레이션, 그다음에 리포트 생성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MTP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검증이라든지 형상 관리, 변환, SQL 변환 같은 이런 어플리케이션 변환 과정 같은 것들은 공동의 어떤 이런 그 롤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컨버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공수나 기술력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MTP에서는 컨버전에 대한 각 유형별 방법론을 담고 있는 컨버전 가이드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그레스 SQL DB에 대한 개발자들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소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리프트 앤 시프트에 대한 방법 중에 이제 이관 방법론에 대한 부분인데 오라클 투 PG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아래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온라인 마이그레이션 방법과 오프라인 마이그레이션 방법론 두 가지가 있는데 DB의 마이그레이션은 가급적 오프라인 서비스를 절차하고 오프라인 형태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이 난이도도 아주 쉬워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에 대한 이런 정합성, 그 다음에 검증, 안정성 이런 부분들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모드로 하는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형태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할 수 없는 데이터 사이즈가 너무 크거나 아니면 서비스 다운타임을 가져갈 수 없는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만 이제 고려를 하시게 되는데 온라인 마이그레이션 방법론에는 저희 애저에서 이제 제공되고 있는 애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로 오라클 투 포스트그레스 SQL 마이그레이션이 미리 보기 형태로 지금은 미리 보기 형태로 가능하고요. 그 형태가 아니라면 이제 CDC 솔루션을 이용해서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그 솔루션은 이제 우측에서 보시다시피 쉐어플렉스라든지 오라클 골든게이트 같은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CDC 이관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 장표는 이제 그 어떤 방법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데이터베이스 어세스먼트를 할 때 이제 애저에서 제공되는 마이그레이션 방법론에 대한 것으로 오라클 투 PG, 오라 투 PG라는 솔루션을 추천한다라는 이제 장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오라 투 PG에 대한 실행 화면이 되겠는데요. 좌측에 보시는 화면이 이제 실제 수행을 했을 때 어세스먼트용 자료로서 해당되는 오브젝트들의 개수와 어떤 이런 디테일한 설명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마이그레이션 레벨이 나오는데 이 레벨은 마이그레이션 자체에 대한 정말 난이도에 대한 표현이라든지 어떤 테크니컬 요소, 필요한 요소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등급별 수치화돼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데이터 스키마에 대한 컨버전과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얘기인데요. 요것도 이제 그 애저에서는 여기 아스파라고 되어 있는 요 솔루션과 그 다음에 온라인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용의 DMS를 쓰는 이런 기술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스파라는 이제 이 솔루션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루마니아에서 이제 만들어진 솔루션을 알고 있고 제가 한 4년 정도 전에 이제 처음 봤던 솔루션인데 지금 많은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솔루션이고요. 다만 이제 이 솔루션은 오라2 PG 같이 이제 무료 솔루션은 아닙니다. 아스파라는 솔루션은 이제 이런 SQL 웨이즈라는 유저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마이그레이션 커맨더라는 이런 쿼리를 바로 변환해 줄 수 있는 이런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의 리포트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팩토링에 해당되는 부분에서의 저희 메타넷의 어떤 이런 방법론과 이런 솔루션들에 대한 소개가 되겠습니다. 솔루션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솔루션 중간중간에 솔루션이 모든 것을 다 수행을 해주거나 판단해주거나 분석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솔루션들도 어떤 특화된 전문가들이 각각의 어떤 해당되는 산출물이나 백데이터 정보들을 이용해서 각각의 과정에서 어떤 이런 분석이라든지 변환, 이행, 통합 테스트 같은 과정들을 거쳐야지만 안정된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이 과정에서 특히 이 장편이 이제 리팩토링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리팩토링에 또 특화된 솔루션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웨어의 이제 AP 샵이라든지 SQL 샵, 그 다음에 이행을 담당하는 ETT 샵이라든지 아니면 DB 접근 제어를 하는 JDBC 프록시 서버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솔루션들에 대한 소개가 되겠고요. DA샵은 아마 많이들 익히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저희 엔코아의 대표적인 그 관계도, DR 다이어그램의 관계도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죠. 요건 AP샵에 해당되는 모습입니다. 맨 좌측에 보시면 테이블을 기준으로 그 테이블에 대해서 그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는 XML 소스 코딩 소스들을 이렇게 파생해서 연계돼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XML과 연관된 자바 화면이라든지 소스들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예,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향도 분석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영향도를 하게 되면 이런 많은 이런 산출물들을 만들게 되고요. 그런 산출물들을 확인하시면서 좌측, 우측 아래에 저런 매트릭스 형태의 도표도 한눈에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것도 우리가 많은 부분을 소스 코드, XML 같은 소스 코드를 변환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공수가 이제 소요가 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거의 자동화하는 엔코아만의 이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예, 플랜 화면에 대한 비교도 하실 수가 있고요. 예, 소스 코드와 이제 뭐 플랜에 대한 결과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JDBC SQL 트레일이라는 이제 솔루션인데, JDBC SQL 트레일을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의 마스킹이라든지 아니면 접근 제어까지도 저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JDBC 드라이브 커넥터로 연결이 되는 모든 DB 구간에서 모두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SQL에 대한 정책 관리도 하실 수가 있는 화면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타임라인 베이스로 이제 SQL의 히스토리를 조회하실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검색도 하실 수 있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예, 요게 이제 마지막 장표가 되겠는데요. 저희 메타넷만의 이제 차별화된 오라클 투 포스트그레스 SQL의 마이그레이션 전략들을 지금까지 소개를 해드렸고, 어느 누구보다도 더 전문적이고 다양하고 또 능력 있는 어떤 이런 기술적으로 충분한 어떤 이런 솔루션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 저희 MTP만의 전략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저희 메타넷의 DAP 팀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팀인데요. 최고의 DBA 전문가들이 이 클라우드 업계의 오라클, 포스트그레스 SQL, 그 다음에 보안, 그 다음에 아주 전문 튜너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수 전문 솔루션들, 아까 말씀드린 엔코아의 솔루션이라든지 실제로 엔코아에서도 많은 또 추가적인 툴 개발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아마 국내 오라클에서 포스트그레스 SQL로의 이관 사례들을 가장 많은 사례를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만큼 포스트그레스 SQL의 강한 또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전문 서티피케이터들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이런 기술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된 그리고 완벽한 오라클 투 포스트그레스 SQL 마이그레이션을 맡겨주신다면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긴 시간 할애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